평화로운 오후에 스마트폰 화면 위로 낯선 번호 혹은 아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반갑게 전화를 받기보다 일단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하며 벨이 끊기기만을 기다린 적은 없으신가요? 마침내 벨소리가 멈추고 화면이 꺼졌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몇 분 뒤 슬그머니 카톡을 보냅니다. 방금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말이죠. 용건이 무엇인지 텍스트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일상이라면 당신은 이른바 콜포비아, 즉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보다 문자가 100배는 편한 당신,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인 건 아닐까 자책하셨나요? 오늘 심심풀이에서는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뛰고 긴장하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을 풀이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우리 뇌가 비효율적인 소통에 반응하는 지극히 현대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인류의 소통 역사에서 전화는 사실 굉장히 독특하고도 어려운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면 대화에서 정보 전달의 55%는 표정과 몸짓 같은 시각적 요소가, 38%는 목소리의 톤이, 그리고 단 7%만이 언어적 내용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 중 55%에 달하는 시각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상대의 표정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목소리만으로 모든 맥락을 파악해야 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대의 침묵이 단순한 고민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불쾌감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뇌는 이 불확실한 공백을 본능적으로 불안으로 채우려 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비언어적 신호의 부재에 있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은 바로 통제권입니다. 문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읽고 충분히 고민한 뒤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죠. 하지만 전화는 다릅니다. 전화는 상대방이 나의 시간과 공간을 예고 없이 침범하는 침입적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상대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신경계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자극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전화가 울리는 순간 우리 신경계는 공격을 받은 것처럼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가 유독 힘든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대화 중 발생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문자는 답장이 10분 혹은 1시간 뒤에 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전화통화에서의 3초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곤 하죠.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콜포비아를 겪는 이들의 뇌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내가 방금 말이 이상했나?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가?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어색함을 깨야 하는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평가 불안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친절하며 매끄럽게 대화를 이끄는 사람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이죠. 텍스트는 수정을 거쳐 완성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전화는 나의 당황스러움, 숨소리, 떨리는 음성까지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즉, 전화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날것의 나를 보여줘야 한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무방비 상태를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실시간 소통보다 비실시간 소통에 최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메일 같은 텍스트 소통은 우리에게 편집할 시간을 줍니다.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의 톤을 조절하며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 뇌가 이 가공된 소통에 익숙해질수록 뇌의 전전두엽이 실시간 대화에서 발휘해야 하는 순발력과 적응력이 점차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근육의 약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소에 무거운 짐을 들지 않던 근육이 갑작스러운 무게에 비명을 지르듯 텍스트 뒤에 숨어있던 뇌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과부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결국 전화벨이 울릴 때 느끼는 긴장감은 단순히 당신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실시간 소통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거부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 전화는 이제 일상적인 안부보다는 긴급한 업무나 문제 발생의 신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친구들과는 카톡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 굳이 전화가 온다는 건 대개 급한 용건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임을 뜻하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뇌는 전화벨 이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공식을 세우고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신경계를 투쟁, 도피 모드로 전환합니다. 전화라는 자극을 하나의 심리적 위협으로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전화벨 소리를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공포증을 치료할 때 체계적 탈감작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작은 자극부터 서서히 노출되어 뇌가 느끼는 위협 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갑자기 긴 통화를 하려 애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배달음식 주문하기나 고객센터의 짧은 문의 전화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대본이 예상되는 통화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뇌에게 전화는 위협이 아니라 단지 용건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경험을 반복해서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 중 생기는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당신만큼이나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이 흐를 때 잠시 생각 중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전전두엽은 여유를 되찾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대충 말해도 대화는 이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콜포비아 퇴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화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 문자를 먼저 보내고 정제된 언어로 배려를 담아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고차원적인 사회적 능력입니다. 전화가 두려운 당신은 사실 상대방에게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 혹은 상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싶은 세심한 배려심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콜포비아는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마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화를 피하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당신에게 더 편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을 뿐이니까요. 여러분, 등대가 모든 배를 다 맞이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지 않듯 우리도 모든 소통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색한 정적 속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통의 방식은 달라도 당신이 전하려는 그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을 풀이하며 당신의 일상을 맑게 해드리는 시간 심심풀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콜포비아 극복 팁이 있나요? 아니면 전화를 피했다가 겪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명쾌한 심리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긴장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